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 대해서 교육드릴 SCK 송지혁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4번째 시간까지 이 구성요소 작성 부분까지 교육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교육은 5번째 패널 레이아웃 부분입니다. 저희가 4번째 교육까지 이제 스케매틱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패널 레이아웃 교육에서는 저희가 실제 분전반, 이제 배전반에 들어가는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패널의 구성 요소를 삽입해 볼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패널 구성 요소의 속성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레이아웃 도면 작성을 위해서 제 신규 도면을 하나 더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도면 생성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새 도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도면인 테스트 04로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른 시트 값도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코드와 위치 코드는 저희가 이제 이전 네 번째 교육 시간에 알아보았었죠. 이 네 번째 교육 시간 때 알아본 것처럼 편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시는 설치 코드랑 위치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선택을 하고요. 프로젝트 기본값을 도면 설정에 일단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교육 시간까지 가면서 이 프로젝트 특성이랑 도면 특성에 대해서 모두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하 요소랑 이제 다른 기타 요소들에 대한 설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면 특성은 작업 중에는 웬만하면은 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프로젝트 특성이랑 도면 특성이 이제 연관되지 않고 각각 구동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내부에서도 도면별로 이 특성 값이 달라지게 되면은 도면에 일정한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젝트 특성을 기반으로 도면 특성을 구성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패널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신규 도면을 생성을 했고요. 이곳에서 이제 패널 작성을 위해 패널 탭의 아이콘 메뉴를 우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콘 메뉴는 이 구조도 탭과 거의 유사한데요. 우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경고창이 하나 표시가 됩니다. 이 경고창에는 WD_PNLM을 현재 도면에 추가해야 된다고 표시가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스케매틱 도면 작성을 위해서 이 템플릿이랑 그 도면 파일을 작성을 할 때도 이 유사한 탭이 하나 표시가 되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패널 작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특수 블록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바로 패널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이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푸시 버튼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PLC나 이제 명판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스케매틱 도면과 연관되어서 패널 레이아웃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콘 메뉴가 아닌 밑으로 드랍다운을 해서 이 구조도 리스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도 리스트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 요소 리스트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우선 프로젝트 전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전체의 구성 요소를 이제 익스포트 시키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도면을 그리면서 작성된 모든 구성 요소, 부하 요소들에 대한 이제 값들이 이곳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매틱 도면에서 작성했었던 부하 요소를 패널 레이아웃으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두 도면을 매칭을 바로바로 시킬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이제 X표가 쳐져 있고 그 밑에는 다 다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표시가 된 이유는 이제 현재 해당 부하 요소가 패널 레이아웃에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제 패널 레이아웃에 삽입이 되는 경우 이 다시 표시가 아닌 X 표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삽입이 가능하고요.
이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러리와 연계되어서 이제 알맞은 형상이 입력되게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푸시 버튼만 입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 버튼 형상이 입력된 것이고요. 이 카탈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카탈로그 데이터에 맞는 형상이 입력된 것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력했었던 설치 코드와 위치 코드, 그리고 구성 요소 태그가, 그리고 카탈로그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설명값도 만약에 적으셨었다면은 설명값도 함께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품번 번호를 기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항목 번호에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품번 번호를 나타낼 때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1번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구조도 리스트 쪽에서 지금 입력했었던 이 푸시 버튼 하나가 X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스케매틱 도면에서 다시 스키매틱 도면에서 패널 레이아웃으로 온 경우에 이제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렇게 X 표시가 되어서 이제 이 부하 요소가 아닌 다른 부하 요소를 입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구조도 탭과 동일하게 구조도 탭에서 이제 와이어를 수정할 때는 이 와이어 자르기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콘 부하 요소를 수정을 할 때는 이 편집창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구성 요소 삭제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패널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도 리스트 쪽에서 추가된 이 부하 요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이 부하 요소 외곽 설정 삭제, 이제 일렉트리컬에서 외곽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외곽 설정 삭제를 선택을 하거나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 이 편집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이 구성 요소 삽입 편집 창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요. 이곳에서 편리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번 기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부하 요소에 품번 기호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구조도 리스트를 통해서 이 패널 레이아웃을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구조도 리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스키매틱 도면에서 현재 패널 레이아웃에 삽입된 부하 요소가 어떤 부하 요소인지, 그리고 삽입을 해야 되는 부하 요소가 어떤 부하 요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널 레이아웃을 작성할 때는 이 아이콘 메뉴보다는 이 구조도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카탈로그 데이터와 연동되지 않는 아이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본 일렉트리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 데이터에도 이제 이런 형상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통해서 엑셀처럼 이제 카탈로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별도의 이 블럭이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 이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기타 도구 쪽에 이 기호 빌더를 선택을 해서 이 블럭을 작성한 후 해당 블럭을 특정 카탈로그 데이터 값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패널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